자, 이번엔 계약식 메커니즘과 그 사용법입니다. 스킬 하나하나 다 읽어보려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또 기능이 스킬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난잡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핵심만 딱 짚어서 실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기준은 황혼의 극성, 이 황혼의 극성을 모두 찍었다는 기준입니다. 스킬이 이걸 찍음으로써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이긴 한데 모든 단계를 짚고 가는 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제 커뮤 같은 데에서는 홈런볼이라고 불러요. 이 홈런볼은 초기화가 가능해서 해당 신이 쓰이는 스테이지 때 다른 신 초기화하고 거기에 몰아줘도 됩니다. 일단 랑모 계약신은 총 9가지가 있어요. 이 중 가장 잘 쓰이는 3대장은 이 프레이야, 발두르, 오딘입니다. 사실 저 셋이 다 해먹어요. 그 다음으로 자주 쓰이는 신이 요 헤임달, 로키 이렇게 두 개예요. 헤임달은 축착 용도로 쓰고 로키는 좀 다재다능하게 쓰입니다. 둘 다 근데 저 3대장에 비하면 솔직히 구대기지만 그래도 다른 신보다는 나아요. 황혼에서는 계약신 4개를 쓰게 됐는데 보통 저 3대장에 나머지 하나가 헤임달 아니면 로키로 나오게 됩니다. 이 토르, 그 다음에 프리가, 티르, 비다르 얘네들은 잘 안 쓰여요. 얘들은 진짜 사실상 얘들 전용으로 만들어진 맵, 그런 맵 딱 하나 정도에서만 써볼 법한 그런 계약신이지 애지간하면 안 씁니다. 티르 같은 경우에는 이 티르는 계약신 스탯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기 때문에 계약신을 못 쓰는 맵에서 장착하고 나가기라도 하지만 이 토르랑 프리가, 비다르 얘네 셋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프레이야입니다. 얘는 소환이 되면 필드 위에 모든 캐릭한테 지휘 버프를 줘요. 이 공격 시 전투 중에 적과 거리가 한 칸 멀어질 때마다 신의 깃털을 한 개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소환 시에는 이 아까 보면은 주변 2칸 내에 적에게 범위 데미지를 주는데 여기에 피격된 적은 신의 깃털 6스택을 쌓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추는 게 좋겠죠. 이 깃털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딜 뿐만이 아니라 물딜 스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7스택이 됐죠? 굳이 마딜이 아니어도 스택은 쌓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사거리가 마딜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마딜러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7스택에서 자 요렇게 14스택으로 됐죠. 이 보스와 이리아의 거리가 7칸이기 때문에 7스택이 이제 추가로 쌓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더 멀리서 친다고 이걸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렇게 했을 때 14스택에서 단숨에 31스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지금 얘 사이의 거리가 17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곧 스택입니다. 자, 이렇게 신의 깃털, 이 신의 깃털은 최대 50스택까지 가능해요. 지금은 31스택이고 쌓을 수 있는 건 최대 50스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프레이야의 스킬인 이 아르카나 폭발 있죠? 아르카나 폭발로 신의 깃털이 누적된 적을 맞추게 되면 전소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기존의 깃털 스택 하나당 받는 마법 피해량 플러스 10%로 치환이 돼요. 아까 깃털 스택이 31스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소 31스택으로 바뀌었고, 이때는 받는 마법 피해량이 플러스 310%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 말인즉슨 스택이 50인 상태에서 터트리면 최대치 받는 피해량이 최대 500%까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황혼급이나 아니면 챌린지에서 피감 기믹을 가진 몹이 아무리 피감이 높아봐야 300%를 못 넘겨요. 근데 피감이 300%면 뭐예요? 피증을 500%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는데, 피감이고 나발이고 딜찍이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이 신의 깃털 스택을 얼마나 빨리 쌓느냐예요. 스택을 빨리 쌓아야 그만큼 프레이야로 빨리 터트리고, 그에 따라서 다른 캐릭터들이 더 빨리 이 500%라는 피해 증가 버프를 달고 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캐릭들과 사거리 메커니즘이 다른 이 이리아나, 패트리샤 같은 캐릭터가 프레이야 한정으로는 개 깡패입니다. 엄청나게 여기 한정에서는 그 성능이 좋아져요. 또 다른 점으로는 이 프레이야의 버프기는 호박의 눈물이라고 부대 사거리를 한 칸 증가시켜주고 대상과 거리가 한 칸 멀어질 때마다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버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먼저 버프를 주고 이제 캐릭터들이 한 칸씩 늘어난 사거리로 얘를 때리겠죠? 그렇게 50스택까지 쌓고 2턴에 터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프레이야의 사용법이자 메커니즘이고, 이 디버프의 지속시간, 이 전소 디버프의 지속시간은 2턴이에요. 전소 디버프의 지속시간이 2턴이기 때문에 프레이야를 쓰는 경우에는 최소한 3턴 안에는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이거 뒤가 없어요. 이거 못 잡으면 다 다굴 맞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뒤가 없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무조건 3턴 안에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인 그런 계약신이에요. 자, 발두르입니다. 얘는 소환을 할 때 주변 3칸 내에 범위 아군 스킬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주는 옵션이 있어요. 지금 얘네 보면 쿨 돌아가고 있죠? 자, 쿨타임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발두르가 보시면은 이 함용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작정한 거 아닌 이상 이 스택 절대 다 못 써요. 괜히 이 함용 스택 설명하면 설명도 어려워지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패스하겠습니다. 발두르가 필드 위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모든 캐릭에게 지휘 버프가 달려요. 공격 지력 감소에 면역이 되고 스킬로 피해를 준 후 해당 스킬에 빛의 명령을 발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명령은 쿨타임 초기화 옵션이에요. 필드 위의 모든 캐릭은 1턴에 1회 한정으로 처음 사용한 전투 스킬의 쿨타임을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가 됐죠. 대신에 1턴에 1회 한정이기 때문에 이런 재행동 캐릭이 연속적으로 스킬로 공격을 했을 때 두 번씩 초기화가 되지는 않아요. 무조건 첫 턴 한정입니다. 지금 첫 턴에는 초기화가 됐지만 두 번째 턴에는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거는 시계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는 초기화가 안 됩니다. 발두르가 주는 버프가 있어요. 요게 이제 발두르의 핵심입니다. 태양의 흐름이라는 스킬을 보면 1턴당 스킬 쿨타임 1턴당 피해 35% 최대 17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쿨타임이 1턴이면 해당 스킬은 35%의 피증을 얻게 되고 쿨타임이 5턴이면 최대 수치인 175% 피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딜로만 치면 실전 누적딜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계약신이에요. 프레이야처럼 예열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소환하자마자 바로 다 갖다 딜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신이에요. 만약에 발두르 위주로 본인이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킬이 1, 2턴으로 짧은 스킬들보다는 어차피 초기화도 되겠다, 한 4턴, 5턴짜리 긴 쿨타임을 가진 스킬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로 조합을 짜는 게 더 고점이 높겠죠? 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발두르 주변 3칸에서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스킬을 써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쓴 스킬의 쿨타임에 비례하는 반짝이는 빛이라는 스택이 쌓입니다. 이 스택이 많이 쌓일수록 이 처벌 일식이라는 스킬의 데미지가 강해져요. 그게 다입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스킬이 차지하는 딜 비중은 전체 딜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발두르 주변 3칸 내에서 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치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발두르 주변 3칸 내에서 딜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발두르가 필드 위에 존재할 때만 캐릭터들의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두르를 이제 캐릭터들 행동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턴종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발두르는 이게 끝입니다. 자, 오딘입니다. 얘는 진짜 그냥 단순함 그 자체예요. 이렇게 소환을 하면 방금 그 범위 보셨죠? 그 범위 내 아군 캐릭터들을 싹 다 이렇게 자기 주변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요거 중요한데 오딘을 소환할 때 요 범위 있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간 캐릭터들만 오딘의 특수한 버프를 받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3개만 들어가고 2개는 안 들어가게 되면 이 둘은 버프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범위 안에 모든 캐릭터들을 다 넣어줘야 해요. 자, 보면은 이게 걸립니다. 최고신의 호령. 다음 공격하여 전투 진입 전
한 칸 이동할 때마다 피해 30%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이동해서 패는 만큼 세진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식하죠? 기믹이. 최대 8칸까지 적용이 돼요. 3, 8에 24니까. 오딘 자체가 이 필드 위에 모든 캐릭터한테 주는 피해량 30%를 주고 또 이동력 1을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피징은 240이 아닌 2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5칸 이동하는 캐릭터들이 오딘의 지휘 효과로 이동력 6칸이 되고, 여기서 이 효과를 100% 적용을 받으려면 이동력이 2칸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피증은 A형 피증입니다. 하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동력 버프 준다고 병풍 캐릭터 하나 넣는 것보다는 그냥 딜러 하나 더 넣는 게 전체적인 면에서 훨씬 이득이에요. 자, 이렇게 오딘을 소환을 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갖다 박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그냥 박아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들이 이동한 타일 수만큼 이 룬의 힘이라는 스택이 쌓입니다. 룬의 힘. 오딘은 첫 턴에 소환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 영혼의 창, 이 창 이렇게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창을 이렇게 던지고 나면 다음 턴에는 이 유승낙하라는 스킬로 저 창을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창과 오딘의 거리가 유성의 염원이라는 스택으로 들어와요. 요거는 최대 13스택까지 쌓을 수 있고, 룬의 힘은 최대 60스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15스택당 오딘 이동력이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캐릭터들이 오딘이 필드 위에 소환돼 있는 동안 총 60칸을 움직였다고 했을 때 오딘의 이동력은 7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성의 염원도 13스택, 풀스택이 되겠죠. 이 룬의 힘과 유성의 염원 스택이 많을수록 이 죽창기의 데미지가 더럽게 세집니다. 풀스택이면 한 30만 넘게 막혀요. 간단합니다. 그냥 최대한 멀리 이동할수록 내 캐릭이든 오딘이든 세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최고 신의 호령 지휘 효과는 전투 진입 전 이동한 칸수지 전투 진입 전 이동한 칸수의 합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재행기 있는 애들 있죠? 애들이 뭐 6칸 이동하고 이거 써가지고 3칸 더 이동한다고 해서 9칸 이동 판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3칸 이동했기 때문에 이건 3칸 이동 판정이에요. 그래서 재행기 있는 캐릭터들이 재행기 쓰고 딜을 하면 데미지가 더럽게 약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오딘을 쓸 때는 재행기 쓰고 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임달입니다. 해임달은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이렇게 뭘 걸어줘요. 이런 거 버프 같은 거. 근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조잡한 옵션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은 괜히 길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런 거는 다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소환되면 필드 위에 캐릭터한테 지휘 버프가 달려요. 지휘 버프가 달리고 이 헤임달한테는 칼끝이라는 스택이 있습니다. 이 칼끝 스택은 아군 캐릭터가 소환물이 아닌 다른 아군한테 치료 효과를 한 번 줄 때마다 이 칼끝 스택이 누적돼요. 뭐 스킬이든 고육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령 예시를 들면 리아나가 이렇게 있어요. 리아나로 본인한테 이렇게 힐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힐로 회복에 들어갔기 때문에 1스택, 그리고 고유기로 주변 캐릭터 3개한테 힐을 줬기 때문에 1 플러스 3, 총 해서 4스택이 들어가고 14스택이 됐죠? 근데 이게 판정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무조건 본인 기준으로만 판정이 들어갑니다. 다른 캐릭터한테 준 버프기로 인한 힐 효과나 다른 캐릭터의 지휘 효과로 인해서 힐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에는 이 칼끝 스택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리아나가 만약에 이 각성기, 리아나 각성기는 주변에 힐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아나 본인한테 이게 각성기를 걸게 되면 보면은 2번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14스택이 아닌 17스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각성기를 본인한테 걸었기 때문에 본인 스킬을 본인이 쓴 거고 본인이 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리아나의 각성기를 다른 캐릭터한테 줘봤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리아나의 각성기를 받은 다른 캐릭터가 이 주변에서 힐을 해줘도 이 헤임달의 칼끝 스택은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에요. 로젠실도 얘가 지휘 효과로 주변에 힐을 주잖아요. 근데 본인 지휘 효과를 본인이 적용받게 되면은 스택이 찹니다. 13스택에서 14스택이 됐죠. 근데 로젠실의 지휘 효과로 다른 캐릭터가 힐을 받게 되면 스택은 쌓이지 이거는 지금 예시가 잘못된 거고, 방금 이미르가 스택이 쌓인 이유는 얘는 병사가 자체적으로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옵션에도 다 본인 기준이라면 적용이 돼요. 탄빛이 만약에 로젠실의 지휘 버프를 받아서 힐을 했다 했을 때 스택은 쌓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턴중하면 스택이 쌓여요. 이런 식으로 스택 메커니즘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쌓을 수 있는 캐릭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이 칼끝 스택은 최대 40스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른 계약신들은 이 스택 비스무리한 게 쌓이면은 최소한 퇴각할 때까지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건 그 턴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헤임달 같은 경우에는 배치나 또 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계약신들보다도 사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정말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헤임달 스킬 중에 호프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솔직히 호프능 쓸 바에야 그냥 이렇게 가서 평타 때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종말의 호각.
보시면 칼끝 1스택당 종말의 호각을 1스택 부여하고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주는 피해 15% 중첩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칼끝 스택이 40스택인 상태에서 써주게 되면 피증은 최대 600%까지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니까 180% 피증이 들어간 상태겠죠. 모든 계약신 중에 고점만 따지면 헤임달이 주는 버프의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 프레이야도 500%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6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창 빌드에서 사용되며, 근데 그래봐야 캐릭 하나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서 패는 거에 비하면 실전 딜은 정말 구대기입니다. 심지어 1턴 지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죽창 빌드 영상들을 보면은 보스의 체력은 100만 언저리입니다. 딜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600%로는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 한계가 명확해져서 얘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100만 체력이 100만 넘어가는 몹들은 헤임달로 죽창 한 방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 채우기도 힘들고 범용성이 좀 많이 구대기예요. 그런 계약시입니다. 자, 로키입니다. 로키는 일단 소환을 하게 되면 주변 한 칸에 그래도 봐줄 만한 강력한 광역 데미지를 넣어요. 로키는 이 혈맹의식, 아군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군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로키 자체의 스탯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력 3000 넘어가죠. 근데 로키는 뉴비일수록 쓰기 힘든 게, 만약에 캐릭을 복사하게 되면 이 로키의 스탯을 이어받는 게 아닌 그 캐릭터의 스탯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캐릭터 육성이 덜 돼서 좀 많이 약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런 거 복사하면은 로키도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르 같은 거 복사해서 딜러로 써 먹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로키 같은 경우에는 딜러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쉬엔이나 리아나 아니면 세리카, 이런 캐릭터들을 복사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그 캐릭터의 초기 상태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애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쿨타임이 돌고 있는 캐릭터를 복사하면 그 복사체도 쿨타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로키의 경우에는 완전히 초기 상태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게인의 쿨타임이 돌고 있지만 리아나를 복사를 하게 되면 얘는 어게인 쿨타임이 초기화가 된 상태예요. 이렇게. 반대로 풀스택 이졸대 같은 거, 그런 거 복사하면은 풀스택 이졸대가 아닌 완전 초기 노스택 이졸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게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세리카 같은 경우에는 첫 턴부터 둘한테 갑오치나를 풀스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세리카 같은 거 보면은 자, 세리카로 이렇게 버프를 줬죠.
이 로키는 제 캐릭터와는 별개의 개체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화의 영 같은 고유 버프도 필드 위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만화의 영이 두 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또 이 로키가 필드 위에 있을 때에는 몹을 공격을 했을 때 랜덤한 이제 두 개의 디버프가 발리게 됩니다. 요런 거. 이게 딜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 막 체감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 요 정도? 그리고 로키의 특징 중 하나가 보시면은 소환 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계약시는 60인데 얘는 42라 재소환 타이밍이 그만큼 빨리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어게인을 줄 수 있고 애초에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계약신입니다. 자, 토르입니다. 토르는 첫 턴에는 이렇게 망치를 떨고요. 망치를 떨구고 토르가 필드 위에 존재할 시 이 망치 주변 3칸 망치 주변 3칸 내에서 아군 캐릭터가 데미지를 준 횟수만큼 망치 주변 3칸 내 랜덤한 적에게 번개가 떨어집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애쉬에는 라그나로크로 고뎀 1번 그리고 본인 타격으로 총 2번을 때렸기 때문에 번개가 2번 떨어졌죠. 그리고 번개가 떨어진 횟수만큼 토르의 폭레 스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폭레 스택이 많을수록 이 몰아치는 천둥이라는 죽장기의 데미지가 세져요. 이 폭레 스택은 최대 40스택까지 쌓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도 다다니트 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다니트가 많이 필요한 황혼 4-4 말고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 계약신입니다. 반대로 4-4에서 토르 외의 선택지는 없는 수준이에요. 얘는 웃긴게 지휘 효과가 있어요. 천둥의 전쟁복이라고 3칸 내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의 공격 20%. 진짜 공격만 올려줍니다. 이거 차별인데 지력은 안 올려줘요. 공격만 올려줍니다. 난 이런 버프 랑글 싸움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그리고 다른 계약시는 보통 이 지휘 버프를 맵 전체 범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계약신이 그런데 토르 같은 경우에는 망치든 본인이든 주변 3칸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하기도 까다롭고 아군 딜뻥을 해주는 것도 딱히 없고 얘 자체 데미지도 약한 편이에요. 굉장히 약한 편이고 이 폭레 스택 있잖아요. 폭레 이거 최대치인 40스택은 진짜 세팅을 작정하고 해온 게 아닌 이상 2턴 동안 딜을 40번을 갖다 박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40번은커녕 그 절반인 20스택 채우기도 빡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딜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여도가 굉장히 적어요. 토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쓰는 그런 계약신입니다. 자, 프리가입니다. 얘는 진짜 구대기예요. 진짜 쓰레기입니다. 일단 다른 계약신은 그래도 2턴은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칼퇴근이에요.
그리고 고유기를 보면은 아군 부대가 재행동 발동 시 다음번 공격하여 주는 피해 40%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행기를 쓰고 딜하면 딜뻥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가 1턴 만에 투각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40이 아니고 최소한 200%는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써먹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생기지. 애초에 아군을 싹 다 재행기가 있는 캐릭으로만 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프리가는 아군 재행동 횟수에 따라서 본인 스탯이 뻥튀기가 됩니다. 근데 재행동을 횟수가 적으면은 보시다시피 스탯이 개쓰레기예요. 이 경우에는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프리가의 활용도는 진짜 그냥 딱 하나예요. 얘는 아군 2명한테 재행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계약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 4-2 같은 맵에서 꼼수로 깰 때 보통 써요. 거기 말고는 안 씁니다. 저는 이제 황혼 9-4에서도 쓰긴 했는데, 근데 제가 깨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공략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정말 아예 쓰질 않는 계약신입니다. 프리가는. 자, 티르입니다. 얘는 소환을 하게 되면 주변 3칸 범위 내의 적한테 일단 데미지를 줘요. 데미지를 주고 빈틈이라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 빈틈은 1회성 디버프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적용되면 사라집니다. 요게 있을 때 데미지는 확정 크리로 박히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은 치명타 피격 확률 100%이지만 받는 치명타 피해량은 10%밖에 안 올려줍니다. 티르 본체의 지휘 효과로 치명타 피해 20%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30%가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빈틈이 부여된 적을 공격을 했을 때 당연히 확정 크리입니다. 당연히 확정 크리고 쿨타임을 2턴에서 4턴 랜덤하게 줄여줘요. 지금 5턴에서 3턴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쿨타임 감소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대 치게 되면 빈틈은 사라져요. 빈틈은 사라지고 티르가 필드 위에 존재할 때 몹들한테 치명타 데미지를 가하게 되면 몸서리라는 스택이 쌓이게 됩니다. 이 몸서리가 이 스택으로 되면 빈틈으로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은 또 일회성 디버프가 생기고 또 그런 일회성 디버프가 생기겠죠. 근데 얘는 티르는 이 빈틈이 아닌 이상 치명타 피해 증가만 있고 정작 이 몸서리 스택을 쌓기 쉽게 해주는 치명타 확률 관련된 그런 지휘 옵션이 없어요. 진짜 치명타 확률 버프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런 계약신이에요. 치명타가 터져야 이걸 빈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치명타가 안 터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계약신은 크리티컬 특화 컨셉을 잡은 계약신이에요. 근데 치명률은 변함이 없고, 그렇다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막 드라마틱하게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30%밖에 안 올려줘가지고. 쿨타임도 2턴에서 4턴이고 보시면 쿨타임 효과까지 있습니다. 쿨타임 감소 효과 발동 불가라고 되어있죠.
발두르처럼 쿨감도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가 터져야 쿨감이 됩니다. 막 이거저거 섞어보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티르는. 대신에 얘는 모든 계약신 중에서 공격 스탯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신을 못 쓰는 경우에 있으면 아이러니하게 출천율이 가장 높은 계약신이에요. 성능은 밑바닥에서 탑급인데 출전율은 가장 높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티르는 이런 단일기를 하나 갖고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이 단일기가 빈틈을 부여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구대기입니다. 데미지가 센 것도 아니고. 자, 비다르입니다. 이 비다르는 오딘은 아군 캐릭터를 결집을 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몹을 결집을 시킵니다. 몹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모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비다르가 소환될 때 필드 위에 있는 모든 몹한테 이 경쟁 선택이라는 디버프가 5스택씩 부여가 됩니다. 보시면은 광역 피해를 받은 후 1스택 소모하고 주변 두 칸 내 모든 아군에게 열쇠 탈락을 부여 라고 되어있죠. 이 열쇠 탈락은 받는 피해량을 1스택당 4%씩 늘려줘요. 이 열쇠 탈락은 최대 90스택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변 두 칸 내 아군에게 남은 경쟁 선택과 동일한 수의 열쇠 탈락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두 칸 내 모든 몹한테 동일 스택의 열쇠 탈락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스택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딱 광을 갖다 박으면 얘한테 4, 4, 4, 4 들어가고 9, 9, 9,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얘가 죽으면 8이 되겠죠? 아, 여기 3? 3이 된 상태에서 12, 12 요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열쇠 탈락 스택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형편 좋게 징검다리식으로 디버프가 발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안 터지냐? 예를 들어서 얘들을 광역기로 모든 몹을 만약에 이걸 동시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보스 주변 두 칸 얘들한테만 스택이 들어오고 이 범위 밖에 있는 애들은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은 스택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90스택을 쌓는 게 이론상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실전성이 정말 떨어질 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얘 비달는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라그나로크의 분노라는 공격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군 지형 효과 위에 모든 적에게 범위 피해를 입힌다 돼 있죠. 근데 아군의 지형 효과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킬이. 장판을 까는 광역기를 치는 캐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 캐릭이 성능 캐냐라고 물으면 사실 이 리나 제외하고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역기로 장판 까는 캐릭이 예를 들면 리코리스나 람다 같은 캐릭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진짜 다 그냥 구대기입니다. 그냥 싹 다 그냥 구대기예요. 쓰레기들. 정작 발두르의 기믹 자체는 보스 극딜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게 스택당 4%인데 90 스택이면 360%입니다. 그걸 2턴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보스 극딜에 특화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캐릭터는 보스와는 정반대인 광역 캐릭터를 필요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실전성이 정말 떨어지는 그런 계약신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신들 대략적으로 한번 쭉 알아봤고요. 신청 공략 받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